전매 가능성 판단 기준이라고 하죠.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상장된 경우, 자 지금 다 살펴봤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50매 이상으로 권면 분할될 수 있는 경우, 동그라미 3번 전환권, 신주 인수권, BW라고 그러죠. 전환권은 CB에서 있을 거고 신주 인수권은 BW에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어떻게 되죠? 충분히 양도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거를 가지고 전매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요게 이제 좀 중요하죠.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요. 빈출 문제죠. 금융위 규정인데, 금융위 규정. 그게 이게 자본시장법 규정이냐, 금융위 규정이냐, 사실 이건 그리 중요치는 않고 시험에 잘 나오니까 양가로 2번에 전매 제한 조치죠. 즉 무슨 말이에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전매가 되지 않도록 잘 막아놓은 경우에, 자 기간은 1년이니까 따로 말씀 안 드리고요. 동그라미 1번 예탁이란 단어 보이시죠? 예탁원에 예탁한 경우, 즉 파킹하여 둔 경우. 자 동그라미 2번에 분할 금지 특약을 한 경우. 동그라미 3번에 전환권 행사 금지를 해놓은 경우.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4번에 채무증권인데 두 번째 줄 적격 기관 투자자, 즉 충분히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끼리만 주고받고 하는 경우.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7번 보세요. 7번 보시면 정자 단기사채 나오죠. 만기 3개월 이내인 경우. C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등급이 좋은 회사만 발행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만기가 3개월이면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자, 10번 보시면 해외에 발행되었는데 두 번째 줄 거주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라는 어떤 절차, 문구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 놓은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전매 제한 조치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자, 다음 PPT 한번 보시죠. 효력 발생 시기의 특례가 나왔습니다. 효력 발생 시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날짜는 이제 그 기본서에 지금은 안 나오니까 중요치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공모형 펀드는 15일이에요. 근데 15일이 아닌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일괄 신고서의 정정 이런 것들은 3일. 그렇죠. 그다음에 사채 거래 수익률, 즉 시장에서 이제 그 시중 금리가 조금씩 계속 변하잖아요. 매일매일. 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채권을 발행하는데 발행 이자를 바꾸는 경우 미세하게 조금씩 조정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냥 이길 다음 날. 자, 그리고 요게 시험에 좀 나왔더라고요. 자, 증권의 수, 채권의 금액 이거를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20% 플러스 마이너스 20%할 때는 뭐다? 영향 없이 그냥 효력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권의 수라든가 채권의 금액 같은 건 그 미세하게 조정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 어떤 리스크에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20% 이내에 변경하는 경우, 증권의 수나 채권의 금액을 조절하는 경우에는 영향이 없다는 거 체크 한번 더 해주시고요. 양권의 4번을 보시면 증권 분석 기관이 있죠. 증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 인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 이게 누굴까요? 금융투자업자, 즉 증권사를 말하는 거예요. 증권사, 신용평가사, 회계법인이나 채권평가회사, 자 이런 데죠. 유치하긴 한데 감정평가사는 아닙니다. 감정평가사. 감정평가회사는 어떤 곳이죠? 그렇죠. 부동산 하는 것이죠. 부동산을 감정할 때. 그래서 감정평가사라고 있잖아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감정평가사. 자, 이런 것은 부동산 가격을 부동산의 가치를 감정하는 것이지 증권 분석 기관의 1차 기관은 아닌 거죠. 네. 요거 체크 한번 하시고요. 교재를 한번 체크해 드릴 거예요. 기본서. 자, 3. 효력 발생 시기의 특례라고 나와 있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일괄 신고서 정정 이게 나오죠. 3일 경과. 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사채권 발행을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수익률 등의 변경으로, 즉 시장금리가 이렇게 조금씩 미세하게 변하니까 이때 발행 이자율 변경을 위해서 정정하는 경우는 다음 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2번 보실게요. 효력 발생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정 신고서.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세세하게 보시려면 참 힘든데 이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따분하고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참 그렇죠. 기획본에 보시면 지분증권, 쭉 주식이라는 뜻이죠. 주식의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
같은 말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20% 해당하는 숫자, 증권 수를 변경하는 경우,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리을번, 채권인데 금액을 플러스 마이너스 20% 조정하는 경우. 자, 이럴 때는 뭐다? 굳이 효력 발생 시간에 영향을 줄 필요 없겠다. 왜? 이런 것들은 늘상 바뀌도 어떤 리스크에 관계 없으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4. 증권 분석 기간 나오죠? 1, 2, 3, 4 보세요. 1, 2, 3, 4 쭉 나와 있죠? 그 옆에 적어놓으세요. 감정평가회사 X 감정평가회사는 아니라는 거. 자, 밑에 보시면 양가로 선본의 증권 분석 기간의 평가 제한이라고 있죠? 요거는 이제 문제가 정말 내가 어렵게 내야 되겠어. 그래, 출제자가 냈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굳이 내가 높은 점수를 받겠다 라는 게 아니라면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3% 이상을 출제하고 있는 회사를 평가하겠다는 거야. 그렇죠? 이럴 때는 사심이 들어갈 수 있겠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분석 기간과 해당 그 분석해야 될 회사의 주주가 5% 이상 이상이 겹쳐. 이럴 경우에도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겠죠. 예, 그런 뜻이에요. 동그라미 2번. 그래서 동일 주주가 5%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평가를 하지 마라. 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합리적인 평가가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요. 중요도는 조금 떨어지고요. 자, 다음 투자 설명서 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설명서를 이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원칙은 어떻게 돼요? 효력 발생이 딱 되면 그걸 가지고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투자 설명서를 언제서요? 원칙은 뭐냐? 신고 효력이 발생 후에 써야 된다는 거죠.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예비 그 15일 동안, 예를 들어서 공모형 펀드 같은 경우 15일이잖아요. 15일 동안 놀면 안 되겠죠? 자, 예비 투자 설명서, 예비자를 이게 명기한 설명서 가지고 미리 좀 사전에 영업을 시작할 수도 있겠다. 효력 발생 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비자가 붙은 것은. 자, 그리고 이제 이 간이 투자 설명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리플렛 같은 거 있죠. 이렇게 한 장짜리. 그러면 우리가 펀드 같은 거 이렇게 증권사나 은행 가서 구매를 해보시면 현실적으로 이 투자 설명서 한 권의 책을 갖고 보시는 분은 없고 전부 보면 한 장짜리 리플렛을 주로 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모용 펀드 같은 경우에는 간이 투자 설명서로 드려도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펀드 같은 거 투자할 때는 간이 투자 설명서만 보게 되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효력 발생 전후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증권신고서가 들어가고 처음부터 신고를 같이 하는 거예요. 증권신고서를 이렇게 신고할 때. 자, 그렇게 되면 간이 투자 설명서는 효력 발생 전후에 쓸 수 있다. 이게 시험 문제 내기 좋게 좀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좀 구별을 해주시고요. 자,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죠.